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숨소리도 크게 낼 수 없는 PT 발표 현장. 평소에 화장 안 하고 다니시는 거는 뭐 그래도 여기는 코스메틱. 이날 이 늙은 꼰대가 관심 있는 건 PT 내용이 아니라 화장기 하나 없는 여성 발표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 써보기는 하셨어요? 사람 불러다 놓고 멘탈만 탈탈 터는 남자. 그런데 그때 송선태 팀장님, 앞에 PT를 참여하신 대행사들의 대표님들도 다 화장을 했던가요? 남성은 안 해도 되나요? 누구라고? 박윤주입니다. 패기는 좋았으나 하필이면 그 상대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기업 세용그룹의 부장급 팀장이었죠. 겁없이 송 팀장에게 개겨버린 윤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K 직장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현실 고증하고 있는 버라이어티 오피스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레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카메라 브랜드 홍보 이벤트가 한창인 현장. 그리고 그 이벤트를 기획한 홍보대 행사의 실장 박윤조. 분명 행사는 90년대생 고객들을 겨냥하고 연 이벤트인데 저건 좀 떼야 되지 않겠냐? 실상 주변엔 90년생이 아니라 90학번들만 보이고 시작부터 이미 기획 의도는 우주 저 멀리 날아간 것처럼 보이고 클라이언트의 뒷모습에서부터 망조가 보이는 건 그저 기분 탓이겠죠. 맛있네. 폭망한 프로젝트의 쓴맛을 알콜로 달래기 위해 친구의 가게에 온 윤조. 근데 재민이는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 아주 요새 캠핑에 빠져가지고는. 안주로 잘나가는 대기업 다니면서 유유자적 워라벨 즐기는 남사친을 씹고 인생은 류재민처럼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걘 대기업 홍보실 갑 인하우스고 난 에이전시 을병정의 정. 같은 업계지만 대기업 대감찜내 노비와 곳간에 쌀 한 톨 없는 중소기업 흥분의 노비. 남사친 재민과 윤조 자신의 위치는 이렇게나 판이하게 다른데 과연 대감집 노비에겐 나름의 서름이 없을까요? 본격적으로 캠핑하고 있는 대감집 에이스 노비 재민. 하지만 노비에게 밤낮이 있고 평일 주말이 있을 리 없죠. 이게 누구야? 우리 최 기자 아니야. 이렇게 반가울 수가. 내가 지금 파일 하나 보낼 테니까 바로 봐. 대학 동기이자 신문사 기자 혜영에게서 재민은 정보 하나를 받는데 그건 바로 재민이네 대감집인 대기업 세용그룹의 납품비리 의혹 기사가 곧 보도될 거라는 거였죠. 이거 막을 수는 있는 거야?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거면 이전 안 받은 걸로 하게. 어차피 터질 일. 좆대는 건 회사지 자신이 아닌 재민은 모른 척 넘기려고 하지만 나한테 흘렸다는 건 내가 네 대학 동기인 걸 안다는 거겠지. 그럼 막으라는 거네. 어쩔 수 없이 쉬는 날에도 회사가 싼똥을 치우게 생긴 재민. 과장 전화 좀 받자 좀. 이거 일단 형이 먼저 팀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자라. 그냥 자. 같은 팀 직원은 이미 술 먹고 인사불성이라 부를 수 없고 주말 아침 사고 수습을 위한 예정에도 없던 출근으로 이미 예민지수와 불쾌지수 모두 초과 달성해버린 세용그룹의 소문난 꼰대 상사 송 팀장을 모시러 온 재민. 둘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영업팀 팀장과 접선을 하는데 이게 뭔 일이야? 그 공장장 누구야? 인터뷰했던데? 야, 안 되겠다. 너 지금 가서 공장장 만나고 와라. 창원까지요? 일요일 반납하고 왕복 10시간 운전하게 생긴 재민. 왜? 까라면 까라는 상사의 얼굴에 그 마기자와 컨택됐을 때 제가 창원이면 이 전화 안 받는다며. 뭐가 문제야? 아닙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개로 시작해서 새끼로 끝나는 마음의 소리 한번 제대로 표명 못하죠. 재민이 삽질하러 머나먼 길을 떠나는 동안 여사친 윤조도 당 충전하면서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조사하니 관찰하고 있는데 톡으로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는 윤조와 재민. 아이템 찾는 중. 몇 달 지켜본 가게가 있어서. 쉬라고 있는 주말이거든. 쥐도 일하고 있으면서.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응원하는 친구 사이지만 난 타이고 넌 자이고. 넌 아직 망하기 전이고 난 망했고. 윤조는 망한 홍보 이벤트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주말 없이 일하고 있었고 망하기 전이라는 재민도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 분위기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오 기자님. 오 기자님. 세용그룹 비리 의혹 기사를 열심히 내리고 있는 홍보팀 일개미들. 유대리, 언제쯤 나갈 수 있어? 5분이면 된대. 좀만 기다려봐요. 하루하루가 매일 비상으로 숨쉬는 것도 눈치 보이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살얼음 밟아가면서 버텨오다 지친 재민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일에 너무 진심 아니냐고. 없는 일도 만들어가면서 일하려고 하는 윤조가 이해되지 않았고 난 막 잘해서 인정받고 싶거든. 그래야 즐겁고 신나고 그러거든. 열정 빼면 아무것도 없는 윤조와 열정 그런 게 언제 있었나 싶은 재민. 이렇게 같은 분야에서 일하지만 너무나 다른 두 사람. 이력서의 빈 공간을 지난 8년의 경력과 열정 하나로 꽉꽉 채운 윤조.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용의 브랜드 캠페인 경쟁 PT 날. 아침부터 당 충전하고 기압 제대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건 뭐 거의 날벼락과도 같은 상황. 맞아,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 거 뻔히 보이면서 괜찮냐 묻는 이 남자. 보상을 하겠다 윤조에게 명함을 건네는데
얼스컵? 남자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홍보대 행사 얼스컴의 대표인 동훈이었죠. 블라우스로 액땜했다 치고 어떻게든 다른 옷을 구해 경쟁 PT가 진행되는 세용에 가까스로 늦지 않게 도착했는데 여기 오니까 존엔 떨립니다. 존엔 떨리십니까? 친구 재민에게서 기 좀 얻어가고 있는 와중에 좀 전에 블라우스의 원수 동훈을 만나게 되고 PR 조아의 박윤조입니다. 아, 여긴 PT 오신 거군요. 동훈이 대표로 있는 얼스컴도 경쟁 PT에 참여한 회사 중 하나였죠. 각 홍보 에이전시는 세용의 코스메틱 브랜드를 주제로 캠페인 홍보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문제없이 발표를 마친 얼스컴의 대표 동훈. 마지막 순서는 PR 조아입니다. 이제 윤조의 차례. 그런데 대감집의 횡포인지 터세인지 얼스컴 발표까지만 보고 바로 자리를 이탈한 몇몇 임원진들. 물러서지 않고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서는 윤조. 발표 누가 하는 겁니까? 대표님이 직접 안 하세요? 네,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일개 직원 말고 대표가 발표하라고 압박하는 세용 홍보팀 꼰대 송 팀장. 아,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지 좋을 대로 꼬아 해석하는 송 팀장 때문에 이 자리 모두가 불편한 상황.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까라는 대로 까고 시작하려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성의도 평소에 화장 안 하고 다니시는 거는 뭐 네, 그래도 여기는 코스메틱. 우리 회사 제품 써보기는 하셨어요? 괜히 트집 잡아 태클 거는 송 팀장. 대표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피부 트러블이 좀 있어서요. 근데 그거는 대표님 사정이고. 윤조의 상사인 김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데 런칭. 그때 참지 못하고 나서는 윤조. 송선태 팀장님, 앞에 PT를 참여하신 대행사들의 대표님들도 다 화장을 했던가요? 남성은 안 해도 되나요? 누구라고? 박윤조입니다. 송 팀장 이중잣 대 불어들이는 윤조의 질문으로 조용해진 발표장안. PT 계속하세요. 꼰대 송 팀장에 대항하는 윤조의 모습에 송 팀장 부하 직원들도 속 시원해했지만 근데 김 대표와 윤조의 PR 조화는 동훈의 얼스컴보다 더 훌륭한 기획안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세용 측에서 윤조가 준비한 PR 조화의 기획안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얼스컴에게 맡기는 걸로 결정합니다. 미안하네. PT라도 해봤으면 경험이라도 됐을 텐데. 김 대표는 힘이 약해 프로젝트도 다른 업체에 뺏기고 발표 경험마저 빼앗겨버린 윤조에게 미안한 마음뿐. 우린 들러리니까 더 찍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서글퍼. 그래도 일과 스스로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더욱 이번 실패가 아프게 느껴지는 윤조. 제가 좀 늦었습니다. PR 조화 회식 자리에 찾아온 경쟁업체 대표 동훈. 얼스컴의 모든 걸 다 뺏긴 상황에서 동훈과 선후배라고 허물없이 그저 속 좋게 같이 술을 마시는 상사 김 대표가 윤조는 이해되지 않았고 근데 전 자꾸 시기 질투 마음이라 왜 꼴 보기가 싫죠? 술이 좀 들어간 김에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윤조. 참으려 했지만 분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근데요 대표님, 이 바다 원래 이런 거잖아요. 오늘 그 일을 겪었는데도요. 윤조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윤조에게 하나 남은 열정마저 이렇게 차게 식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또 돈 갖다 바치고 호구되고 이제 곧 정정기사도 나올 거고요. 납품 비리 의혹을 제대로 덮지 못해서 뇌물은 뇌물대로 주고 이미지만 똥망된 세용그룹. 세용 좋은 일 한다고 기사 한번 크게 때립시다. 재민이 소속된 홍보팀 본부장은 추락한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라 하는데 자기는 누구더라? 아 류재민! 스테이트먼트 기가 막히게 쓴다는? 류대리는 뭐 순발력 있게 아이디어 하나 안 나오나? 에이스 재민에게 던져진 발언권. 차별 없는 고용 어떠십니까? 경력직에 한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뽑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민은 파격적인 블라인드 테스트로 경력직 특별 채용을 발표해 언론의 관심을 돌려 제대로 물타기 해보자 제안하는데 그것은 스펙 제한, 연령 제한, 출신 학교의 학연 지원도 모두 상관없이 오로지 같은 업계에 몸담아온 튼튼한 경력 하나만 보는 여기 윤조를 위한 전형이죠. 재민에게 세용의 특별 채용 소식을 들은 윤조는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company? 인생의 롤모델이자 홍보업계 최고 PR 전문가인 이정의 해외 발표 영상을 보며 세용에 입사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Last but not least, the earth. 언젠가 동경하는 이정처럼 홍보 분야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윤조. 그런 윤조에게 찾아온 반가운 손님. 똑똑 스카우트 제의하려고 왔습니다. 다름 아닌 열정 넘치는 윤조를 직접 스카우트하러 온 얼스컴의 대표 동훈이었는데 때마침 윤조에게 전해지는 세용 특별 채용 최종 합격 소식. 세용에 합격했대요. 세용에서 특별 채용 있었거든요. 그렇게 동훈은 아쉽게도 열정 있는 인재 윤조 스카웃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번 특별 채용에서 당당하게 세용 홍보팀 직원이 된 윤조. 우물 안에서 나올 기회를 얻게 된 윤조는 친구들과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여는데
아까 말이야 지 팀 이상한 얘기 하더라. 송팀이 스펙업 박윤조 씨 밀었다고. 재미있는 경쟁 PT에서 윤조에 의해 망신당한 송 팀장이 특별 채용에서 오히려 그가 미워할 법한 윤조를 밀어줬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밀어? 블라인드 테스트 아니었어? 명확한 증거나 이유도 몰라 미심쩍은 상황에서 드디어 첫 출근을 하게 된 윤조. 동경하던 업계 큰물 세용에 입사했는데 여기가 윤조 씨의 메인 필드입니다. 기대를 품고 입성한 필드에서 피부로 와닿는 싸늘한 시선들은 윤조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윤조의 세용 출근 첫날 기파 꺾이는 냉대를 받고 있을 때 공항 앞에서 뻔세나는 환영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윤조의 롤모델이자 세용의 새로운 최고 홍보 책임자가 될 이정이었죠. 존경하던 업계 대선배 이정이 세상사로 온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던 윤조는 일찍 출근은 했지만 지정된 자리에 컴퓨터 아니 볼펜 하나 있지 않은 환경, 그리고 합격하는데 나서서 힘썼다는 송 팀장이 그런 윤조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데 그는 회사 내 정치질로 부사장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부사장님 언론 좋아하시는 거 잘 알지? 이번에 스펙아웃 있잖아. 잘 만들어 보라고. 평소 언론 홍보에 관심이 많다던 부사장의 환심을 사로잡기 위해 세용이 이번 언론 플레이를 위해 실시했던 특별 채용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송 팀장이 그 특별 채용 홍보에서 얼굴마담으로 이용할 신입사원은 다름 아닌 윤조였죠. 회사 내 정치 그런 거 알 리가 없는 윤조는 누가 뭐라도 알려주거나 시키는 일도 없어서 그저 몇 날 며칠을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었는데 저 팀장님, 저는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세용에선 신입사원이지만 8년차 경력이 무색하게 너무나 찬밥 신세. 좀 더 짜보라고. 스펙아웃 프로젝트의 얼굴이 되는 거 그거 하라고 뽑은 거야 얘는. 애초에 윤조는 송 팀장에게 있어 세용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그저 세용의 비리 기사를 덮기 위한 언론 물타기용 홍보 수단으로 잠깐 주워온 것뿐이었죠. 얼스컴의 셀티스 기획안 말입니다. 제 기획안이었기도 합니다. 다시 상사를 찾아간 윤조는 뺏겼던 자신의 기획안을 맡고 싶다고 용기 내어 말하는데 안 됩니다. 지금은 업무 파악부터 하세요. 하지만 어렵게 한 시도는 단칼에 거절당하고 그 기획안을 내가 만든다고요, 내가! 끝내 떨어지는 상사의 불호령. 파악은 며칠 안 걸립니다. 업무 파악하는데 며칠 안 걸린다고요? 당신네들이 실력도 없고 신뢰도 없으니까 당신네 기획안을 얼스컴에 준 거 아닙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기업이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 급하게 만든 자리에 어부지리로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왔다는 식으로 평가받는 윤조의 가치. 저 경력 8년입니다, 팀장님. 밖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는 경력 8년. 세용 신입보다 못할 수도 있는 그 8년. 열정과 자부심만 있던 윤조가 마주한 현실은 지난 8년의 시간을 한 번에 짓밟고 있었죠. 과연 윤조는 이 잔인한 콘크리트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업의 잠깐 필요에 의해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소모적인 부속품 신세로 전락하고 말까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해 스펙을 쌓아야만 하고 스펙이 없으면 또 다른 스펙을 쌓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출발선도 꼬린 지점도 불명확한 달리기. 지금 이 땅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중 하나인 윤조가 이 지옥의 레이스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게 될지 아니면 그저 그랬던 계약직으로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질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레이스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우리나라 회사 생활에서 실제로 볼 법한 인물들이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더 공감 가는 드라마였는데요. 조연들 특히 송 팀장의 연기를 보며 많은 직장인들이 저런 사람 꼭 있지 하고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레이스는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 Promise I won't forget.